이번 강의부터는 3장의 기준점 측량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준점 측량은 말 그대로 측량을 할 때 측량 점, 그 중에서도 기준이 되는 기준점들을 잡아서 먼저 측량을 하게 되는데, 순서에 따라서 기준점을 먼저 하기 때문에 얘를 무슨 측량이라고도 부르냐면 골조 측량, 뼈대가 되는 골조 측량이라고도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거 기준점 측량 이후에 나오는 게 세부 측량이겠죠. 자, 골조 측량, 기준점 측량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트래버스, 다른 말로 다각 측량과 같은 말이라고 했었고, 트래버스 측량과 삼각 수준, GNSS 측량이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를 강의 하나씩 차례대로 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우선 트래버스 측량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를 82페이지로 넘겨보시면 트래버스는 아까 다각형과 다변형, 다각형의 도형과 같은 것이라고 했었고, 트래버스 측량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고요. 종류에 따라서 특징이 다른데 그 특징을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먼저 개방 트래버스가 있고 폐합 트래버스가 있고 3번에 결합 트래버스가 있습니다. 이들의 각각의 특징을 보시면 개방 트래버스는 열려 있어요. 말 그대로 개방되어 있다라고 해서 임의점에서 출발해서 어디에 도착한다? 임의점. 둘 다 모르는 점에 도착을 하기 때문에 측량 결과 점검이 불가능하여서 점검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밀도가 낮아요. 그래서 답사 등의 이용을 하게 됩니다. 폐합 트래버스는 말 그대로 폐합, 완전히 닫힌다 라고 해서 어느 한 기지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다시 출발점으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얘는 마찬가지로 기지점에서 출발을 해서 되돌아온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개방 트래버스보다는 정밀도가 높아지게 되겠죠. 기지점. 기지점이 뭐였어요? 기지점이 좌표의 값을 알고 있는 점이기 때문에 점검을 할 수 있어서 개방보다는 정밀도가 높아지고, 어디서 사용이 되냐? 토지를 나눌 때, 토지를 이렇게 땅을 나눌 때 소규모 단독 측량에서 사용한다라는 거, 어디서 사용되는지 이런 종류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합 트래버스가 있습니다. 결합 트래버스는 쉽게 생각해서 결합된다고 보시면 돼요. 개방 트래버스에서 개방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임의점, 모르는 점에서 시작해서 모르는 점으로 도착하기 때문에 개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결합 트래버스는 개방과는 다르게 시작점도 기지점, 종료하는 점도 기지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어때요? 정밀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트래버스 중에서 개방, 폐합, 결합, 이 순서대로 정밀도가 높아지게 되겠고요. 자, 2장 다음 3-2에서 나올 삼각 측량과 다각 측량, 트래버스를 비교해 보면 둘 중에 더 정밀도가 높은 것은 삼각이 더 높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나오겠지만 삼각 측량에서 삼각망의 종류에는 뭐뭐 있었어요? 삼각망. 지금 이거 대답 못하면 내가 여지껏 제대로 공부를 안 한 거야. 삼각망의 종류 세 가지 뭐뭐 있습니까? 단열, 유심, 사변형 이렇게 있었죠. 자, 그래서 삼각망의 종류에서 단열, 유심, 사변형 세 가지와
트레버스에서도 개방, 폐압, 결합 세 가지가 있는데 총 이 6가지의 기준점 측량의 종류를 비교해서 정밀도를 보면은 이 순서로 정밀도가 점점 높아진다라는 거 정리해 두세요. 내가 이걸 못 외우겠다라고 하면 쌤은 어떻게 외웠냐면 사유단 결폐계, 사유단 결폐계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사변형으로 갈수록 정밀도가 높아진다라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트레버스 종류를 보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여기에 트레버스 측량 순서, 얘는 모의고사에서도 문제를 여러 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순서 정도는 알아두시고요. 넘어가서 다음에 중요한 것은 선점 및 표지 설치를 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선점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기준점을 선정하는 것, 측정하고자 하는 점을 선정을 해서 표지는 그 지점에 뭐를 세우는 거? 말뚝을 세우는 게 표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읽어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시준, 잘 보이고 집안이 견고하다, 튼튼한 곳에, 그리고 다음에 올 세부 측량에 이용하기 편리해야 되며 측선 거리는 될 수 있는 한 동일하게 한다.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되도록이면 동일하게 하고 높이 차이가 크지 않도록, 그리고 측정은 찾기 쉽고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는 장소에다 한다. 이런 거 다 읽어보면 여러분이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외운다기보다는 아 맞네 그럴만하네 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가장 헷갈리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측점을 설치할 때 측점수의 개수는 될 수 있는 한 적게 하시면서, 그럼 그 사이 거리 예를 들어서 이렇게랑 똑같은 거리를 가는데 이렇게 짜잘짜잘, 자 1번하고 2번 중에 2번의 측선 거리가 짧죠. 측선 거리가 짧아지니까 측점수는 어떻게 돼요? 그만큼 많아져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기본적으로 측점수가 많기 때문에 더 정확할 것이야, 측정을 많이 하면 정확해져 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많은 횟수를 측정하면 측정할수록 뭐가 누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차가 누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이 부분에 측점을 설치해야 돼. 그런 게 삐 아니라고 하면 굳이 여기에 설치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측선 거리는 최대한 될 수 있을 대로 길게 하면 측점수가 어떻게 돼요? 적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헷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점을 선점을 해서 측정을 하고 이 사이사이의 각들을 측정을 하죠. 그럼 각의 오차가 반드시 발생하게 된단 말이야. 그럼 그 오차가 허용해 줄 수 있는지 허용할 수 없는지 뭘 해야 돼요? 점검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폐압 트레버스, 마찬가지로 뒤에 나올 결합 트레버스에서 오차를 점검할 때는 뭐를 항상 만족해야 돼요? 다각형의 기하학적인 조건, 이론적인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거 했었어요. 내각의 합, 외각의 합, 편각. 편각은 항상 이론적, 기하학적으로 몇 도가 돼야 된다? 360도가 돼야 된다고 했었고, 얘네도 했습니다. 이거는 폐압 트레버스고, 결합 트레버스에서는 세 가지 종류가 있었어. 팔이 양쪽으로 나갈 경우,
한쪽 안으로 들어올 경우 2번, 3번처럼 2번, 3번처럼 안쪽으로 들어올 경우 4번처럼 둘 다 들어올 경우에 따라서 식이 다 똑같은데 뭐만 바뀐다? 여기 이것만. 지금 내가 이거를 왜 후다닥 넘어가냐면 이게 처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을 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내가 모른다라는 건 공부를 안 하신 거고 혼자 공부해보는데도 모르겠다 하시면 인강을 보시고 그래도 모르겠다 하면 정말 모르겠다 하면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오차를 점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차를 점검을 했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차가 뭐 30초 발생했다고 칠게요. 그럼 이 오차가 우리가 얘는 허용 범위를 60초까지만 줄 건데 라고 했어. 근데 오차가 30초 발생했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오차가 허용 범위가 60초인데 점검했더니 오차가 30초 발생했어. 허용 범위 안에 들어온 거죠. 그러면 분배를 해주면 돼. 근데 30초가 아니라 90초가 발생을 했어. 그러면 허용 범위를 넘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면 돼요? 다시 측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차를 점검하고 허용 범위 안에 있는지 따라서 오차를 나눠주거나 재측량을 하는데 먼저 아까 각오차가 허용 범위보다 커지면 그냥 뒤돌아볼 것도 없이 다시 측량을 하는 거야. 근데 허용 범위 이내에 있다라고 하면 허용 범위 이내에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조건에 따라 오차를 배분합니다. 그래서 조건에 따라 오차를 배분할 때 얘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정밀도가 같은 경우에는 신뢰도가 같기 때문에 똑같이 나눠줘. A, B, C 다 똑같이 나눠줘. 1대 1대 1로 다 똑같이 나눠줘요. 언제? 이 앞에 조건이 붙는 거죠. 정밀도가 같을 경우에. 근데 만약에 정밀도가 다르다, 신뢰도가 다르다라고 하면 똑같이 나눠주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래서 얘는 외우라고 했었죠. 경중률이 다를 경우에는 경중률과 반비례해서 배분을 해준다. 왜 반비례인지 얘기를 해줬어요. 자, 천천히 정리해 볼게요. 경중률이라는 건 신뢰도야. 어떤 사람은 신뢰도 경중률이 1, 어떤 사람은 2, 어떤 사람은 3이야. A, B, C를 볼게요. 그럼 C가 가장 신뢰도가 높은 거지. 그렇다는 건 오차는 얘가 어때요? 가장 적겠죠. 그러니까 신뢰도 경중률과 오차는 반비례 관계죠. 이렇게 반비례. 그러니까 오차가 C가 가장 작게 발생했어. 얘는 오차가 적게 발생했어. 그럼 각 조정할 때 배분할 양도 어떻게 돼요? 당연히 적어지겠죠. 나는 오차를 조금밖에 안 발생시켰으니까. 이거 신뢰도 1대 2대 3을 보면 오차를 가장 많이 발생시킨 건 누구야? 신뢰도가 가장 낮은 1이 오차를 가장 많이 발생시켰죠. 얘가 오차가 커. 그러면 당연히 배분도 크게 해줘야 돼. 그래서 결국 신뢰도와 오차 배분은 반비례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뢰도가 낮으면 배분을 많이 해주고 신뢰도가 높으면 배분을 적게 해준다라는 거 얘기했어요. 잘 봐두시고 변의 길이가 길어지면
변의 길이가 길어지면 반비례해서 배분한다. 아까 여기 선점 및 표지 설치할 때 거리를 될 수 있는 한 길게 하라는 얘기는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오차가 적어져. 그러니까 배분하는 것도 적어지겠죠. 그래서 변의 길이에 어떻게 한다? 변의 길이에 반비례한다. 얘네 잘 봐두세요. 자, 그럼 이렇게 배분을 하기 전에 허용 범위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허용 범위 안에 들어오는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먼저 이 부분은 각 오차예요. 트래버스에서 각을 측정했을 때 시가지, 도심에서 그리고 그냥 평야, 산림 및 복잡한 지형에서 할 때 다 허용 범위가 달라요. 이 기준치 안에 들어와야 돼. 근데 도시로 가면 갈수록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허용할 수 있는 오차의 범위는 적어져.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산으로 갈수록 당연히 사람이 적어지다 보니까 허용할 수 있는 오차의 범위는 올라가겠죠. 90초까지 허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여기 위에 루트를 씌운 건 뭐라 했어요? 이거는 부정오차의 개념이라고 해서 루트 씌운다고 했죠. 얘 문제 같이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측점수를 n이라고 하고 자 여러분 그럼 얘는 외워주셔야 돼요. 시가지 20에서 30 평지는 30 그대로 가져와서 30에서 곱하기 2에서 60 아니면 이렇게 외울까? 시가지 20초에서 30초 앞 글자만 그리고 다음 평지는 30초에서 더하기 30초에서 60초까지 그리고 산림은 더하기 30초에서 90초까지 그래서 이 허용 범위 조건을 외우시고 얘는 뭐랑 같이 해서 나올 수 있는 문제냐면 계산 문제랑 같이 해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 92페이지에 보면 폐합비 문제 얘도 잘 보세요. 측선 전체 길이분의 폐합 전체 오차는 뭐랑 같다? 정밀도와 같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트래버스의 정확도는 또는 정밀도는 폐합비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구되는 정확도보다 낮다라면 내가 1000분의 1의 정확도를 원하는데 이거보다 정확도가 낮으면 제대로 측정이 안 된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 다시 측량을 해야 한다. 라는 거. 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트래버스 측량에서 폐합비의 허용 범위는 땅의 종류별로 이렇게 있어요. 시가지, 논밭, 대지 등의 평지, 산림, 임야, 호소지, 산악지가 이렇게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시가지로 갈수록 허용 범위는 작아져요. 산악지로 갈수록 허용 범위는 커져. 아, 선생님 무슨 소리예요 지금? 여기 분모가 더 크면 허용 범위가 큰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축척에서도 얘기했지만 분모가 크면 소축척이듯이 분모가 크고 위에가 똑같이 1일 때 분모가 커지면 지금 산악지가 300분의 1 얘는 5000분의 1이죠. 이렇게 있으면 정밀도는 이게 더 정밀도는 300분의 1이 더 작은 자 그럼 이론의 마지막으로 넘어가시면
이제는 그 폐합 오차를 가지고 조정을 하는데 폐합 오차를 조정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컴퍼스 법칙과 트랜싯 법칙. 컴퍼스 법칙은 각 측량 정밀도와 거리 측량 정밀도가 비슷할 때 거리 측량 정밀도가 비슷할 때 이용되고 그럼 얘는 오차를 뭐에 비례해서 조정하냐면 길이 각 측선의 길이에 비례해서 조정하게 됩니다. 각 측선의 길이. 자, 트랜싯 법칙은 각 측량의 정밀도가 거리 측량의 정밀도보다 높을 때 이용되며 얘는 각 측선의 길이가 아니라 위거와 경거 크기에 비례해서 조정하게 됩니다. 두 가지 법칙을 꼭 알아두시고요. 이어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2번 볼게요. 다각 측량, 트래버스 측량에 의해 기준점의 위치를 결정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 좋다라는 거는 트래버스 중에 뭐를 사용한다라는 거냐면 정밀도가 가장 높은 거. 정밀도가 가장 높은 트래버스, 다각 측량은 뭐였어요? 그쵸? 결합이었고 결합은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도착하는 것? 한 기지점에서 다른 기지점에 결합하는 트래버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3번. 자, 트래버스 망을 선점할 때 고려할 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 길이는 가능한 짧게 한다? 길이를 가능한 짧게 해버리면 측점수가 많아진다고 했죠. 그게 아니라 길이는 최대한 길게 해서 측점수는 적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자, 7번 다각 측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다각 측량은 주로 각과 거리를 관측한다. 이렇게 각과 거리를 관측해서 위치를 알아내는 거 맞고요. 2번 다각 측량으로 구한 위치는 근거리, 가깝기 때문에 삼각 측량에서 구한 것보다 정밀도가 높다? 아니죠. 다각 측량과 삼각 측량 중에 정밀도가 더 높은 것은 뭐라고 했어요? 삼각 측량이 더 정밀도가 높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틀린 것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자, 4번 볼게요. 앞에 문제. 계산 문제와 이론을 같이 섞어 놓은 것으로 얘는 오차의 허용 범위를 물어봤어요. 자, 우선 조건이 다 주어져 있어요. 시가지, 도심지고 변의 개수가 측점수가 몇 개야? n이 25개인 트래버스를 실시했더니 총 오차가 2분 50초 나왔대.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자, 일단 오차가 발생했기 때문에 첫 번째는 허용 범위 안에 들어있는지 없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조건이 주어져 있죠. 어디서? 시가지. 그래서 외워야 된다고 했어요. 시가지에서는 정확해야 돼. 사람이 살기 때문에. 그래서 오차의 허용 범위가 20초에서 30초. 자, 근데 지금 측점수 n이 25죠. 그래서 20초에 루트 25에 30초에 루트 25. 루트 25는 꺾이면 5죠. 그렇기 때문에 100초에서 150초 사이에 들어오면 100초에서 150초 사이에 들어오면 그래, 오케이. 우선 재측량하지 않아도 돼 라는 뜻이에요. 근데 오차가 2분 50초라는 거는 몇 초야? 120초에 170초죠. 자, 그럼 이 안에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오차가 허용 범위 이상이므로 다시 측량을 한다. 그래서 얘는 이게 계산 문제라기보다는 어쨌든 응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보면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이 모의고사 나왔을 때 자주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몇 가지 더 다각 측량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각 측량, 트래버스 측량에서 기준점을 선정할 때 위치,
높은 정도, 높은 정밀도로 결정하려면 가장 이론적으로 좋은 것은 결합 트래버스라고 했어. 그러면 기지점에서 기지점으로 결합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답은 1번 어떤 삼각점에서 다른 삼각점의 연결, 결합시킨다.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삼각점이라는 것은 위치를 알고 있는 기지점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너무 용어가 다르게 나왔다 해서 다른 거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응용이 잘 되셔야 되고요. 다음에도 이어서 몇 개 문제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3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각 측량, 트래버스 측량을 실시해서 한 점 A에서 다시 A점으로 돌아왔더니 정확하게 안 다치고 오차가 발생했는데 위고 오차가 30, 경고 오차가 40이래요. 그리고 다각 측량 전체 길이가 다 합해보니 500m였더라. 이때 폐합 오차와 정밀도를 구하시오. 자, 폐합 오차는 그림을 그려주면 A에서 출발해서 원래는 이렇게 딱 도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여기 오다 보니까 이만큼의 다치지 못한 폐합 오차가 발생을 했어. 그럼 얘는 폐합 오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얘가 무슨 오차? 위거 오차. 그리고 얘가 경거 오차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써서 결국 폐합 오차는 위거 오차의 제곱 더하기 경거 오차의 제곱이다. 자, 위거 오차가 지금 30cm죠. 30cm의 제곱 더하기 경거 오차 40cm의 제곱하면 전체 폐합 오차는 50cm 나오고 미터로 바꾸면 0.5m입니다. 이렇게 0.5m. 폐합 오차는 0.5m였어. 그리고 두 번째는 정밀도. 얘는 뭐랑 같다? 폐합 B랑 같다고 했었고 폐합 B는 전체 측선 길이분의 폐합 오차였죠. 자, 근데 지금 전체 측선 길이가 얼마야? 전체 측선의 길이가 500m고 전체 폐합 오차는 0.5m. 같은 미터끼리 없어지고 뒤로 5. 0 하나 더 만들면 5000분의 5 해서 1000분의 1.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얘가 좀 빠르다고 생각될 수 있는 이유는 빠르게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모의고사에서 여러 번 나왔었어. 그래서 혹시 몰라서 풀어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알면 가볍게 보시고 모르면 정말 공부를 하셔야겠죠. 마지막 31번 문제 풀고 이번 강의 마칠게요. 자, 다각 측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트래버스 중 가장 정밀도가 높은 것은 결합 트래버스다. 맞고요. 2번 폐합 오차 조정에서 각과 거리 측량의 정밀도, 정확도가 거의 비슷한 경우. 자, 폐합 오차 조정하는 방법 중에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했죠. 컴퍼스와 트랜싯. 컴퍼스는 언제 쓴다? 각과 거리 정밀도가 거의 같을 때. 트랜싯은 각 측량의 정밀도가 거리 측량 정밀도보다 높을 때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에서 보면 폐합 오차 조정을 할 때 각과 거리 측량 정밀도가 거의 비슷할 경우에는 트랜싯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뭐를 사용한다? 컴퍼스 법칙을 사용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옳지 않은 게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